수다로 여는 아침 티키, 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월 17일 화요일. 오늘 네, 설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예, 우리 타크님은 어디 본가에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침 일찍. 음, 네, 그쵸. 차례도 출발해서. 지내고. 네, 어머니를 또 음, 뵙고. 그래서 명절 연휴 또 이렇게 편안하게 네, 자리하고 계실 텐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모시는 분이 또 때마침 이런 네, 어떤 안전, 재난, 뭐 이런 관련된 분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연휴를 맞이해서 특별히 네. 모셨습니다. 음, 자, 아, 네. 이준 박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준 박사님, 성함, 갑자기 이준 열사가 생각이 멋있으세요. 나는, 예, 아, 그래요? 그러네요. 저는 그 가수가 생각났는데, 그, 3명 남자 멤버들 중에 예. R&B 가수 중에 이 가수 있지 않아요? 아, 예, 있습니다. 있죠, 있죠. 저는 어. 전혀 예, 몰랐네요. 예. 아, 그래요? 아, 어쨌든 열사 그렇구나. 생각하시는 게 그래도 뭐, 네, 어, 네. 네. 그래도 헤이그 특사의 이준 열사를 생각하시는 분은 옛날 분들이시고요. 그러니까. 이 R&B 가수 이준을 생각하시는 분은 요즘 분들이십니다. 아유, 맞아요. 아, 제가 이렇게 옛날 분하고 일하기 힘들어요. 네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설이니까 좋은 분위기로 가셔도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서두에 재난 관련해서 안전 이런 키워드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직접 이준 박사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저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네.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곳에 소속돼서요. 예. 교통안전과 방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음. 이준 연구위원입니다. 뭔가 국무총리 사나 이러니까 네. 갑자기 귀가 쫑긋했는데요. 네네. 교통안전하고 교통 방제라는 음, 걸 하고 있는데, 네네. 여러분 잘 아시는 교통사고를 덜 나게 하고, 또 음.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네네. 있고요. 네네. 특히 재난 상황에서 교통의 어떤 서비스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음. 노력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어, 그, 어, 저는 교통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속도로에 그 비트박스 있잖아요. 너무 잘 네네네. 만든 것 같아서 그걸 볼 때마다 이야, 진짜 명쾌하다. 그 아시죠? 당연히 우리 박사님 아시겠죠? 비상등을 켜고 뭐 네, 그래서 와, 그건 누가 만들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한국도로공사에서 네. 네. 공모전을 통해서 내부 아, 아, 직원들이 이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네. 그래도 비트박스 얘기를 하셨으니까 안전 상식은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네네네. 아, 네. 비트박스는 네. 교통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이제 맞아요. 요 비트박스라는 말을 기억하고 행동을 하자는 건데요. 예. 첫 네. 번째 B는 비상등을 켜고, 예. 음, T는 트렁크를 열고, 음. 음, 밖은 도로 밖으로 나가서, 음. 음, 스는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신고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게 있는데, 음. 네. 우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너무너무 긴장할 텐데, 네네. 맞아요. 어, 우선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 네. 도로 예. 밖으로 피하고, 그다음에 네네. 트렁크를 열어놓는 이유는 사고가 난 차량이라는 걸 뒷차량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모양이 좀 이상하게 예, 예. 트렁크를 열어놓고 도로 음. 밖으로 먼저 피해서 네. 2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게 음. 우선 좋다라고 이제 음, 저희들이 슬로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왔다 갔다 계속 보이잖아요. 또 음. 음. 고속도로에서 음.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음.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설 연휴라서 이동하시는 분들 한 번 더 이렇게 리마인드 해드리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었네요. 네. 좀 더 말씀드려 보면 예. 네. 그 도로 보다 보면 요즘에 예. 어떤 IC 나갈 때 파란 초록색하고 분홍색 그 표시가 바닥에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줄. 네. 그런 예. 걸 통해서 예. 방향을 잊지 않고 IC를 헷갈리지 않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좋은 도로공사에서 예. 이렇게 맞아요. 대국민 서비스라고 있는 좋은 그 표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네. 만드신 분 진짜 돈 엄청 굉장히 벌었다는 이런 소문도 막 있던데.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분이 그걸 어, 그렇게 수익을 이렇게 목적으로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그 그냥 사람들의 예. 얘기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예. 수익이 낮고 그런 문제보다는 예. 네, 되게 도전적인 거였어요. 우리나라 행정 자체가 새로운 음, 제도가 들어갔었을 때 이거 사고가 안 음, 난다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죠. 도로공사에서 용기를 내서 음, 이런 책임에 대해서도 다 음. 어떤 책임을 질 생각으로 네. 음, 도전적으로 개발을 해서 시행을 했고요. 다행히 사고가 안 났고 음. 음,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예. 음, 해외에서도 이런 제도들을 가져가서 예. 도로 마킹을 하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제 음, K 안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돈은 이제 해외에서 어, 버시면 되겠다. 그러네요. 너무 좋네요. 그 예. K 컬처가 K 문화 이 안전까지 한다는 게 되게 좋네요. 네, 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도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막 밤에 그럼요. 헷갈리는데 그 색깔 따라서만 그냥 가면 되니까 고민 안 하고 혹시 저 뵙게 되면 예전에는 감사하다고 좀 음, 예, 전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쵸. 예. 예전에는 고속도로에서 막 후진도 하고 그랬었어요. IC 지나가지고. 맞아요. 지금도 그래서 가끔 사고도 그런 많이 분들이 나잖아요. 있어요. 깜짝깜짝 음, 그런 건 놀랍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죠. 큰일 납니다, 진짜. 예. 자, 어쨌든 이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때는 괜찮지만 어떤 위기 상황을 크고 작게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좀 이성적인 생각이 좀 마비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박사님 연구를 보면 뭐 그런 혼란 중에도 나름의 뭐 좀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는 케이스도 있었을 것 같고 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뭐 인간의 선택?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사람들이 재난에 빠지고 사고를 당하게 되면 엄청 위축되고 긴장이 되니까 네, 합리적인 음, 판단과 생각을 네,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박스 같은 경우에 음, 사람들이 이것만 기억해서 따를 수 있는 행동 요령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음, 네, 그리고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피난 대피 분야입니다. 사람들이 음, 화재나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갈 때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음, 음,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도 음, 자연스럽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거를 동물이랑 같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음, 물고기들이나 개구리 음, 이런 동물들이 포식자로부터 도망가는 행동, 이게 어, 어, 재난으로부터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태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이런 음, 실험적인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음, 잘 아시는 건 펭귄 이펙트가 있습니다. 예, 앞 사람만 음, 따라서 막 도망가는 그렇죠. 그런 네, 행태들이 네, 네, 맞아요. 사람한테도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음.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어서 질문 드려보면 뭔가 어떤 상황을 일부러 겪을 수는 없으니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우리 박사님이 어떤 뭐 통계나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는 뭐였나요? 그럴 때. 지금 동물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피난 대피를 연구해 봤는데요. 네. 굉장히 상반된 결과에 어떤 걸 선택하게 될지 모르는 임의성이 있었는데, 예, 방금 소개해드렸던 펭귄 이펙트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반대의 그 현상이 뭐가 있냐면, 프리징, 얼음이 돼서 못 음, 움직이는 경우가 생겨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깜짝 놀라면 다리에 힘이 음, 풀려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생각도 맞습니다, 못하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어떤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려고 했었을 때 예, 우리가 통계적으로 평균이라는 걸 써야 되지만 예, 음, 빨리 도망가는 사람과 움직이지 못하는 0의 평균을 내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재밌는 연구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그 변수는 사람이네요. 네, 사람이라고 사람입니다. 네, 볼 수 네. 있겠네요. 일본에서도 꽤 오래 계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좀 안전이나 재난 이런 거에 좀 아무래도 연구가 앞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공부하시면서 느꼈던 일들, 그다음에 뭐 생활하시면서 또 특별한 경험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우선 일본에 유학하는 동안 저는 동일본 대지진을 겪었습니다. 어휴, 일본에 있는 어, 동안
재난이라는 거를 실제로 접하게 됐고, 그래서 예. 지금까지 이제 안전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됐고요. 연구를 네. 하게 됐고요. 음. 일본에서도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었는데, 이제 음. 유학 간 지 한 3주 차 될 때, 지하철에서 예. 60대 어르신이 이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네네네. 그 할아버지를 구하러 들어가서 무사히 구하고 이렇게 야.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구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었는데 이제 네네. 한국인 유학생이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이슈가 돼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 10년 전쯤에 구하려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 아. 고 이수연님이라는 분이 네, 맞아요, 계신데 맞아요. 맞아요. 유명하죠. 기억납니다. 예. 그 이후에 똑같이 한국인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구조자도 살리고 본인도 예. 생존해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케이스로 남았었습니다. 네. 음. 그 내려갈 때 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좀 무섭지 않았을까요? 예. 사실은 그쵸. 이게 많이 알려지면 안 되는 게요. 예. 사람을 아. 구하러 들어가는 게 매우 위험한 활동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누가 아. 자꾸 모방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철도 시스템을 알고 교통 안전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아. 네. 철도 내에서 안전시설이 어디 있고 대피 공간은 어디에 있고 비상벨은 어디 있고 또 누가 날 구하지러 올 건지를 알고 공부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제 안전을 확보하고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를 했는데요. 예. 사실 일반인들이 그냥 즉흥적인 생각으로 철로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면 2차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 네네. 당시에 뭐 지식 베이스가 있었으나 용기를 내서 들어가서 많은 네네. 사람들께서 좋게 봐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아, 네. 저 멋지시네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가시면 안 된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의협심 하고 싶은 뭐 거죠. 내지는 예. 그쵸. 저도 그런 그러면 무모한 건 그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누군가가 큰 위험에 빠졌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인간이라면 응당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사람이라면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철도 그리고 버스 여러 대중교통 시설에는 예. 비상 버튼이 있습니다. 비상 예. 정지 버튼 예. 또는 안내 버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이면서 최대의 역할은 사고가 났음을 직원들한테 알릴 수 있는 비상 버튼이나 비상 정지 벨을 눌러서 알려주는 게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여기도 용기가 필요해요. 예. 나만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내가 꼭 눌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맞습니다. 네. 용기를 내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구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예. 용기를 좀 내서 네. 배를 눌러주고 알리는 것까지가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가 정말 많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안전 뭐 이런 물론 교통 쪽에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박사님이 연구하는 그 어떤 혼란 속에서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해봐야 되는데 하다못해 화재가 난 거, 가까이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뭐 본 분들도 있는데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소화기는 어디 있는지, 출구는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예. 모든 상황에 있어서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예. 만약에 우리도 누구도 기대하지 않지만 만약에 지진이 나서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데 지진이 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족회의를 통해서 어디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의사소통을 한번 해놓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전 그 생각이 나요. 왜 첩보원들이 카페 같은 데 딱 들어가면 저기 퇴로는 어디로 가고 저기 문에 들어올 때 사람이 몇 명 있었고 뭐 이런 거 싹 머릿속에 담아두잖아요. 급한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그런 느낌인지 좀 살짝 나는데 어쨌든 우리 일상에서도 만약에라는 가정하에 한 번쯤 생각을 해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네요.
일본에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그 재난 이런 것에 대한 생각, 인식 차이 이런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인가요? 일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크고 작은 재난을 계속 겪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랑 다르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재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 힘이 일어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며 어디가 피난소가 있는지도 알고 있고 또 교육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예. 작은 재난들이 없죠. 사실은 이런 작은 재난들이 백신이 돼서 우리 몸에 큰 병이 왔었을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린 재난이 없다가 한 번 일어나면 엄청나게 큰 재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 뭐 당국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모두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되게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들은 굉장히, 일본에서는 국민들도 국가도 크고 작은 재난에 대해서 항상 알림을 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재난 문제가 한번 잘못 가면 엄청나게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맞아요. 그 담당자를 굉장히 다그치는 상황이 맞아요. 되는데 네. 사실은 신속성이 빨라지면 정확성은 떨어지고 예. 정확성이 빨라지면 신속성은 떨어질 텐데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너그럽지가 못한 거죠. 재난을 막고 싶어서 내가 그 어떤 작은 상황에 대해서 그 늑대가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양치기 소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양치기 소년이 되면 너무 나무라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그 패러다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재난에 대해서 알고 예. 또 그거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알고 예. 또 그들이 실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일 큰 건 어디나 그렇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왜 그랬는지 범인 잡으려고 이제 혈안이 됩니다.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맞아요. 그렇고. 그래서 예. 누가 책임자냐 요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하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음. 그러려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조사와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큰 사고들에는 원인 규명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세월호도 그렇고 무안공항 사고도 예. 그렇고 굉장히 네.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왜 그러냐면 수사권과 조사권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벌 주겠다고 하면 검찰이 들어서 수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뭔가의 원인을 알고 싶으면 조사를 하게 되고 근데 조사권보다 수사권이 셉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를 압수해 가버리는 거죠. 네.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원인 규명들이 안 되는 게 큰 문제고요. 그런 것들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네요. 그 문득 궁금한 거는 이제 이쪽 분야는 사실 전문가시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뭐 이런 큰 뭐 지진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크게 겪지 않아도 사실 소소한 이런 게 있잖아요. 하임리 법칙처럼 뭔가 계속 지속적인 뭐 시그널을 준다는 걸 알아차리거나 이럴 때 우리 박사님만의 어떤 안전을 위한 나만의 어디 공간에 가면 뭐부터 확인한다라든지 애기들은 어디 데리고 갈 때요 뭐 눈에 띄는 색깔을 입힌다라든지 뭐 이런 루틴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우리 티카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직업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디든 갔었을 때 우리 비상구 위치가 지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커피숍에 가도 있고 어디 지하철 시설에 가도 있고요. 그런 거를 있는지는 아시는데 눈여겨보신 적은 많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그렇죠. 꼭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비상구가 우리가 들어온 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다니는 길은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문이 닫히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그 탈출로 말고 다른 데는 방화문으로 닫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되게 당황해요. 내가 원래 다니던 길이 닫혀 있으면 다른 길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비상구의 위치도 확인을 하고요. 특히 소화기나 그런 것들도 위치 상태를 보고 있고 그리고 같이 간 이제 아이들이나 뭐 이제
같이 있는 동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인솔하거나 그런 상태가 되면 제일 먼저 안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런 안전에 되게 민감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렇군요. 조금 개인적인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버님이 장인이시더라고요. 공예 장인. 나라의 녹을 먹고 계시지만 원래는 장인의 그 후예로 그 물려받으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아버님이 그 아버님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목공예 장인으로 이렇게 옆에서 오. 지켜보신 아버님의 모습,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가업이 있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올해가 60주년 네네. 이제 목공의 자수를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 일명 나전칠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아. 칠기 목장이십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서 칠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가업을 제가 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덜어 하시긴 하셨는데 네. 어느 유튜브 채널에 가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손이 똥손이에요. 아버지의 그 작업을 좀 따라가고 싶은데 아버지의 그 능력은 제가 받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네. 아버지께 아, 제가 아무리 일도 해봤거든요. 뭐 어린 아. 시절부터 봐왔으니까 예, 했는데 예. 안 제가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어떤 예술로서 승화시키는 부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 또 마침 하고 있는 공부도 의미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라는 예. 의견을 주셔서 예. 그 공부를 계속하고 연구자로서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시군요. 아버지께서 이제 그 지역 명인이 되시고 예.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셔서 남아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문화유산으로서 좀 남겨줄 수 있는 예. 그 박물관이나 예. 전시장을 유지하고 네. 보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유, 근사하시네요. 예. 아버님도 어쨌든 훌륭하시고. 똥손이라도. 그러니까. 손이 안 되면 다른 거라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충분히. 네. 네. 근데 만들어 놓으신 작품 보니까 정말 감탄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이 설이지 않습니까? 설이면 제가 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께 예.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교통안전 상식들입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왜 그러냐면 명절 때는 장거리 이동을 맞아요.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설이라는 건 겨울철이고 또 눈이나 아니면 뭐 살얼음 같은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네. 여러분께 조금 안전한 명절의 교통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 그 장거리 이동을 하실 때는요 연료를 좀 충분히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가실 연료가 아니라 가다가 중간에 조금 더 채워서 절반 이상은 갖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폭설이나 살얼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겨울철에는 고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30시간 이상씩 그 고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폭설에 의해서 고립이 되면 구조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피난소가 차량 안이 돼요.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엔진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고립될지 모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연료를 항상 충분히 갖고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만약을 대비한 스노우 체인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요즘에 스프레이 형태로 간편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용품을 좀 갖고 다니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장거리 여행을 계획 중이시고 이동 중이실 테니까 연료도 충분히 또 물과 식음료들도 좀 준비하시고 차에는 좀 가지고 다니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먹으면서 즐거운 여행도 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용한 또 이렇게 팁 팁을 알려주셔서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또 막 귀성길 막 북적북적 할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안 드렸네요. 네. 그 교통사고의 3과가 문제입니다. 3과. 뭡니까? 과속, 그다음에 과로, 과로, 그다음에 과적. 과적. 그러니까 피로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속도를 너무 많이 내면 안 되고 예. 너무 많이 싣고 다니면 정원 초과로 다니면 안 되는 그 안전 상식이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네. 이동하실 때는 삼과 예. 이거를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네, 두 네. 가지를 더 감사합니다. 얹어 본다면 과음, 과음하려고 그러죠? 과식. 술도 못 드시는 분이 맨날 과음. 많이 먹으면 졸려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과식, 과음. 그러네요. 네, 그러면 삼과가 아니라 다음부터는 오 오과. 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특별히 화수분의 이준 박사님 모시고 또 의미 있는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남은 명절 잘 쇠시고 또 올 한 해 뜻하신 바 꼭 다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 오신 김에 이 출연 소감 한 말씀 짤막하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을. 어떤 말씀 하실지 사전에 정말요? 아무 얘기도 없고 그냥 원래 만나서 얘기도 안 얘기하자라고 하셔가지고 네, 되게 긴장을 했었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즐거운 말씀 네. 전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예. 또 뜻깊은 날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 살 먹으니까 기분이 좋고요. 혼자 가는 네.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명절날 그러니까요. 뜻깊은 우리가 이야기들. 이렇게 조그만 관심을 가져도 사실은 예,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꽤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 영화관에서 탈출구 비상로 얘기를 해도 관심도 없고 왜 빨리 시작하네 이러잖아요. 네네네.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아까 왜 입구와 출구가 다르다는 게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관은 확실히 예.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명절에도 연휴에 이제 영화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어디로 가는지 노선 이걸 잘 한번 보시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명절 잘 쉬시고요. 저희는 또 인사드리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티키였고요. 저는 타카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